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신문이 17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날 신문 직후 신중히 판단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 지도부의 운명이 법원 결정에 좌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양측은 이날 법원에서 비대위 전환 절차 내용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배현진, 윤영석 등 일부 최고위원들이 사퇴를 선언한 이후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 전국위 소집 의결에 참여한 점이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최고위원 사퇴는 사퇴서를 낸 시점부터라며 사퇴 의사만 밝혔다고 법률상 사퇴는 아니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 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힘을 실으며 북측의 비핵화 대화를 재차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관련 보고를 받은 가운데서도 비핵화의 상응 조치로 북한의 체제 안정 보장 논의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전향적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견 모두 발언에서 취임 100일 성과 중 하나로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측의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것을 꼽았습니다. 북한 비핵화 진전의 상응 조치를 담은 이 구상에 미북,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 무기 체계의 구축 논의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식량, 금융 등 경제 부분 지원책만 언급했던 것과 달리 정치, 군사적 안전보장 방안 일부를 직접 밝힌 것입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17일 혁신위원회 해체를 주장하자 당 혁신위원장인 최재형 의원이 혁신위를 흔들지 말라며 반발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비상대책위원회도 있고 혁신위원회도 있는데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이 둘이 같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나라며 혁신위의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권 교체한 지 오늘로 100일인데 집권 여당의 비대위가 생기는 것 자체도 이상하지만 비대위와 혁신위가 같이 존속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혁신위원 중 일부 인원을 비대위가 흡수하든지 비대위의 단독 체제로 가는 게 맞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언급에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경고를 보냈습니다. 최 위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안철수 의원님, 혁신위를 흔들지 마십시오 라고 실명을 거명하며 경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꼼수를 써가면서 당원 80조를 일부 개정한 것은 현재 각종 비위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의원들이 이재명 의원 외에도 상당수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당내에서는 원외 청와대 출신까지 합하면 그 숫자는 더 커진다는 말도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8일 이원석 대검차장 검사를 새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장 후보 추천위는 지난 16일 이 차장과 여완섭 법무연수원장, 김우곤 서울고검장, 이두봉 대전고검장을 총장 후보로 선정했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차장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하기로 했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이른바 검수원복,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법제처가 제때 정비해 사법체계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입법 예고 기간 단축 확인서를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실이 법제처에서 제출받은 입법 예고 기간 단축 사유서를 보면 법무부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는 이유를 들어 법제처에 해당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 단축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18일 민선 8기 첫 조직 개편안이 담긴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을 포함해 재개정된 조례, 규칙 10건을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은 약자와의 동행을 추진할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주택공급 부서를 확대하는 한편 박원수 전 시장 때 만들어진 시민협력국과 남북협력추진단을 과단위로 축소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미국은 현지 시간 17일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향해 한국 등 동맹과 긴밀하게 조율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구체적으로 언급할 코멘트가 없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에 대해 인도태평양에서의 우리의 조약동맹, 즉 한국, 일본과 긴밀히 조율하는 데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국무부가 북한의 순항미사일 도발에 대해 입장 표명을 자제한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지한 탄도미사일 발사 등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수사 당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이후 보수층에서의 입지가 한층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미 연방수사국의 압수수색이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 보수층을 집결시켜 2024년 대선의 공화당 후보로 더욱 각인시키고 있는 형국인 셈입니다. 지난해 킥오프 5분 만에 경기가 중단됐던 카타르 월드컵 남미 예선 브라질 아르헨티나전이 결국 재경기를 치르지 않고 취소됐습니다. 남미의 전통 강호인 두 팀이 맞붙은 월드컵 예선전은 지난해 9월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열렸으나 브라질 방역당국이 아르헨티나의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크리스티안 로메로, 조바니 로셀로 등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소속 선수들이 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경기 시작 5분 만에 중단됐습니다. 지금까지 FNL 뉴스 손다빈입니다.